오늘은 실내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 호르몬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실내 식물 기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우리들은 공기청정기를 많이 들여놨습니다. 근데 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2차 오염물질을 야기를 하고 또 필터 교체 등 부수적인 관리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이용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실내 식물을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뿌리가 빨아 올린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며 이 과정에서 대기에 있는 많은 이산화탄소가 식물체 내로 흡수가 되고 동시에 동일한 양의 산소가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일일 물 등 음료 섭취량이 3kg, 음식 섭취량이 3kg인데 공기 섭취량이 20에서 25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내 공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원 중에서 실외에서 유입되는 것은 30%에 불과하고 70%가 실내가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실내에 있는 각종 물건과 재료, 그리고 사람들의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나오는 땀냄새 또는 방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숨 쉬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요리 등에서 오염원이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장기간 노출 시 저농도에도 생명에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식물을 각 실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실, 침실, 주방, 서재, 이 주된 공간이 이곳에서 공통으로 프롬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표를 보고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공간인 현관, 베란다, 화장실, 옷방의 오염원은 또 역시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프롬알데히드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럼 실내 식물의 효과를 보려면 실내 식물을 얼마나 배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참고 도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총 연면적 기준, 그러니까 잎을 다 떼어서 방에 쫙 깔았을 경우에 방 크기의 5%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하는 방법은 양지에 그리고 여기저기 산재 배치가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식물을 기를 때 해충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일반 흙이 아니라 하이드로볼이나 난석 등의 인공 토양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하이드로볼 수경 재배는 수위계가 있어서 식물을 기르는 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배수공이 없는 용기에 하이드로볼을 넣어서 식물을 기르면 실내 어디에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식물들은 흡수하는 오염물질이 다르거나 흡수하는 양이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식물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물을 함께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물 배치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잎이 많고 큰 식물이 좋고 실내는 빛이 약하게 약한 광선에도
광합성을 많이 하는 식물이 좋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높은 곳에서 광합성을 많이 하며 증산작용이 좋아야 합니다. 자, 식물이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고요. 밤에는 거꾸로 하기 때문에 밤에는 해롭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외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져서 실내 이산화탄소가 실외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상대적으로 낮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면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을 함께 두면 좋고요. 그리고 햇볕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수염 텔란드시아 또는 카틀레아를 안방에다가 기르면 좋겠습니다. 자,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식물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물을 이렇게 쭉 보면은 스파티필름이 공통으로 많이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스파티필름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키울 텐데요. 이게 여기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굉장히 좋은 실내 식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고무나무가 또 많이 보이죠. 인도 고무나무, 또는 벤자민 고무나무, 이런 식의 그런 것들도 여러 오염물질을 많이 흡수하는 좋은 실내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벤자민 고무나무나 또는 황야자 고무나무, 대나무 야자, 드라세나 마상게아나 또는 파키라 이런 실내 식물은 1m 이상의 나무를 구비해서 실내에다가 두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 식물을 두고 그냥 관리를 안 하면 별로 그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잎을 자주 씻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병해충도 방지하고 먼지를 없애서 기공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실내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방에서 기르는 실내 식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르는 입장이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